정말 오늘 경기는 우리가 뭐 16강에 가는 건 이미 경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 이번 경기는 대참사입니다. 대참사고 우리가 뭐 1위로 올라가서는 일본 만나고 2위로 올라가서는 사우디를 만날 확률이 높으니까 더 이득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레이시아한테 역전을 당한 순간 그리고 동점을 허용하는 그 순간 이미 이 경기는 우리가 1위를 무조건 했어야 되는 경기예요.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경기력이 이번 경기 좋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뭐 무승부가 돼가지고 1위가 아니라 2위로 갔으니까 상대가 더 일본보다 사우디가 좋다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경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가 로테이션을 하든 안 하든 바레인전과 요르단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았어야 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좋아서 우리가 분위기 반전이라도 한번 하고 토너먼트에 가야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당연히 이 조에서 가장 약팀이고요. 심지어 말레이시아는 이번 경기가 뭐 동기부여라고 하면 마지막 경기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 정도 빼면 16강에 못 올라가는 경기니까 동기부여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 낮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경기에 무조건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등으로 가서 뭐 사우디를 만나는 게 더 좋다. 3등으로 가서 뭐 이라크랑 카타르 만나는 게 일본 만나는 것보단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분위기를 망한 상태에서 16강을 간다. 과연 16강에서 일본을 만나든 카타르를 만나든 이라크를 만나든 사우디를 만나든 어떤 팀을 만나든 잘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이거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심지어 오늘 경기 우리가 로테이션 안 돌렸습니다. 조규성, 손흥민,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 서령우, 김영건, 김민재, 김태환, 조현우 우리의 베스트 멤버 중에서 딱 2명 빠졌어요. 박용우랑 정승현. 다른 팀들은 로테이션을 했어요. 심지어 요르단도 로테이션을 했습니다. 어제 일본도 했고요. 그 전전날에 이제 카타르도 로테이션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풀전력을 사용했다고 해서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16강전은 31일날 펼쳐지기 때문에 아직 6일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선수들이 나왔다고 해서 체력적인 문제를 16강에 이제 나타낸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다만 오늘 경기에서 옐로카드의 문제, 그리고 선수의 뭐 부상에 대한 문제, 요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옐로카드가 있는 선수들, 황인범, 손흥민, 김민재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해도 그리고 이번 경기가 아직까지 우리가 1위가 될 수도 있고 3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순위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도 결과를 내야 되는 경기였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옐로카드가 있는 선수가 나오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경기를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는 옐로카드를 다 안 받았죠. 김민재, 황인범, 손흥민 옐로카드를 안 받긴 했는데 처음부터 애초에 우리가 왜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마지막 말레이시아전을 해야 되냐. 그것부터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선수들을 다 쓰는 전력을 다한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졸전을 펼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일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본이 어제 이겼지만 찝찝했던 이유가 본인들의 약점이 또 드러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질 뻔했던 경기를 비긴 거기도 한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약점이 또 드러났어요. 간격 멀어진다.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 없다. 오늘 경기는 우리 대표팀의 최악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16강에 올라가서 뭐 갑자기 기적적인 분위기 반전. 그래서 뭐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올라가서 뭐 이제 우승까지 갈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런데 그 전에 조별리그만 보면 이거는 우승하기는 힘든 모습이에요. 뭐 우리가 뭐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참사가 난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황인범 선수가 옐로카드가 있었죠. 심지어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을 또다시 2명을 두고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도 없었어요. 박용우 선수나 박진섭 약간 수비적인 선수도 없이 황인범과 이재성 딱 2명만 놔둡니다. 앞에 정우영, 이강인 뭐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통 이렇게 미드필더 2명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전술적인 것들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좁혀준다거나 아니면 뭐 풀백이 살짝 안으로 들어와 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뭐 유럽의 여러 경기들을 보면 많이 나타나잖아요. 미드필더 2명을 쓴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4-4-2를 쓴다고 해서 그냥 2명만 두고 텅텅 비는 경기라니까 문제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황인범과 이재성이에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죠? 이재성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그러면 옐로 카드를 가지고 있는 황인범이 뒤에서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황인범 선수가 이 공간을 커버하다가 옐로 카드를 받을 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분명히 황인범이 옐로 카드가 있는 걸 알았고 황인범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으면 16강이 못 나오니까 황인범 선수를 선발 출전시킨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심지어 황인범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황인범 선수가 실제로 슬라이딩 태클을 하거나 옐로 카드를 받을 뻔했던 장면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장면 보세요. 우리의 공격진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 황인범과 이재성이 있죠. 심지어 이재성 선수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공격수들이 올라가 있고 미드필더가 2명이다.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비 라인이 안 보여요. 우리 수비 라인이 그냥 뒤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드필더의 선수가 부족한 구조, 심지어 수비와 공격의 간격이 멀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역습을 당할 때 그냥 알아서 해라잖아요. 이 2명의 선수가. 그러니까 역습이 나올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황인범 선수가 수비를 열심히 해야죠.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태클을 했는데 이 태클을 말레이시아 선수가 점프를 해서 피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황인범 선수의 태클이 걸렸잖아요. 옐로 카드였습니다. 역습 찬스였기 때문에 옐로 카드였고, 이 상황에서 황인범 선수를 돌파하니까 이재성 선수가 빨리 달려와서 이 선수를 막다가 결국 옐로 카드를 받았죠. 역습을 저지하는 장면이니까. 황인범 선수가 옐로 카드가 있는데 황인범이 옐로 카드를 받을 만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전술을 들고 나온다.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 문제가 고쳐지질 않죠. 이 장면 보세요. 말레이시아가 단순해요. 그냥 롱킥 해주고 중간에서 머리로 떨어뜨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비 라인에서 다시 볼을 걷어냈죠. 걷어냈는데 우리의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늘상 멀어요. 그러니까 요 안쪽에서 우리가 세컨볼 싸움에서 질 때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도 떨어지는 볼에 대한 세컨볼을 빠르게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가져갑니다. 이 중원에서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의 수비 라인은 높아요. 근데 세컨볼을 상대에게 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김민재 선수도 이제 아무래도 옐로 카드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붙어주는 것을 약간은 좀 자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이 크로스가 또 올라올 때 서령우 선수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선수의 발을 찼죠. 그러면서 PK가 나왔어요. 지난 경기 중거리 슈팅으로 실점을 할 때 미드필더의 세컨볼을 잃어버려서 거기서 실점을 했죠. 바레인전 미드필더 라인에 세컨볼을 계속 내주다가 실점했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 중원에 황인범과 이재성 딱 2명이에요.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올라와서 간격을 되게 좁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성과 황인범이 갇혀요. 근데 둘 중에 특히나 이재성 선수는 다소 올라갈 때가 많죠. 그래서 황인범 선수만 요 중원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위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왔다가 수비를 다시 끌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끌고 올라갔다가 이런 동작을 통해서 계속 뭔가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공간을 만들면 되죠.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라 늘상 공격수들은 앞에만 있고 수비수들은 뒤에만 있고 중원에는 황인범만 있어요. 아니면 뭐 이재성 선수 혼자 있든가.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이재성이나 황인범이 그냥 이 사이에서 볼을 잡아서 상대가 달라붙을 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개인 전술입니다. 간격이 먼데 줄 곳도 없으니까 개인 전술로 이 공간을 드리블을 해서 올라오는 이런 장면 오늘 되게 많아요. 이 장면을 보시면 황인범 선수가 이 중간에서 볼을 받고 있어요.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서 받으러 오는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정말 개인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황인범 선수가 볼을 몰고 올라가야 되는 거리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최근에 토트넘 경기나 이런 경기들 보면 뒤에서 벤탄쿠르가 뭐 이제 탈압박을 할 때 누군가는 있으니까 탈압박을 해서 패스를 주면 되잖아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보시면 황인범 선수가 혼자 탈압박을 해서 혼자 올라와요.
근데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닙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이제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이강인 선수도 올라가고 있고 다 올라가니까 황인범 선수가 또다시 중원에서 이제 혼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줄 곳이 없으니까 두리번거리다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당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불만인 부분은 저 장면에서 황인범 선수에게 가해진 태클이 반칙으로 불릴만 하지 않았냐? 분명히 반칙으로 불릴만 한 장면이기도 했어요. 줄 수도 있고 뭐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그 반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다가 중원에서 황인범이 볼을 잡아서 줄 곳이 없어서 스스로 한 2명을 꼭 돌파를 한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계속 만들어주다가 반칙 같은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반칙이 안 불렸고 여기서 뺏기니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고 물론 여기서 이제 1대1 찬스에서 김민재가 기적적으로 달려와서 막아냈지만 김민재가 신은 아니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이 공격수를 다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실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간격에 대한 문제 뭐 중원에 대한 그런 뭐 선수가 좀 부족하다. 심지어 2명밖에 없는데 간격이 머니까 두 선수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나오는 문제를 고치지 않는다는 건 클린스만 감독의 뭐 코치진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3경기 연속 똑같은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이죠. 심지어 이기려고 박용우 선수를 마지막에 넣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미드필더가 2명이니까 순간적으로 이 중원에 약간의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최전방에 있던 공격수가 내려오죠. 이 공간으로. 그러니까 김영권 선수가 당연히 최종 수비수지만 올라와서 이 공간을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김영권 선수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막아줬죠. 미드필더가 좀 헐거우니까. 그런데 이때 또 미드필더가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와 미드필더의 간격이 약간 또 벌어져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또 여기서 또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뭐 그냥 슈팅, 실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상대가 패스를 되게 쉽게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이 그냥 좋아서 해줘 축구 뭐 이러지 지금 보시면 미드필더의 선수가 없어서 황인범 돌파해줘, 이재성 탈압박해줘, 공격에서의 패턴이 없어서 이강인 프리킥으로 한 방 해줘, 이강인 중거리로 한 방 해줘, 수비 라인에서 공간이 많이 나서 김민재 잘 막아줘, 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뭐 빌드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조직적으로 하는 플레이가 안 보인다. 3경기 내내 이런 경기력이라면 우리가 16강에 가서 일본을 만나든 사우디를 만나든 카타르를 만나든 이라크를 만나든 누굴 만나도 똑같다. 오늘 경기 정말 만회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기는 거였거든요. 마지막에 그냥 이기는 게 그래도 만회를 하는 거였는데 이기는 것도 못했어요. 마지막에 우리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을 허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늘 골 넣고 좋아하는 게 안 나왔거든요.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선수들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셀레브레이션을 했어요. 왜 그랬냐? 당연히 오늘 경기 이겨도 이 경기는 우리 분위기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기지도 못했어요. 풀 주전을 돌려놓고. 그리고 심지어 문제가 계속 똑같아요. 이거는 이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선발 명단을 구성한 것부터 클린스만 감독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말이 좋아서 뭐 자율축구, 말이 좋아서 뭐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축구지 어느 정도의 감독의 역할,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모습, 어느 정도의 전술적인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펼쳐진 거다. 심지어 오늘 3등으로도 올라갈 뻔했어요. 16강전에 가도 기적적인 반전이 없는 한 우리가 높게 올라갈 것 같진 않다. 오늘 말레이시아전 라이브는 산삼 브랜드 1위 백진삼과 함께합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워낙에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이냐? 이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을 이제 세계 최초로 복제하는 데 성공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된 산삼의 이 DNA를 복제해서 좋은 이제 성분들을 이제 넣은 그런 제품이고요. 진세노사이드라는 이 성분이 있습니다. 홍삼, 인삼, 산삼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들인데 이런 성분들이 뭐 한눈에 봐도 백진삼에 훨씬 더 지금 많이 들어있다. 시중에 백진삼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상삼 혹은 홍삼 제품은 없다고 자부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자부심이 아주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100년 된 산삼이 뭐 몇천만 원이다, 몇 억에 거래됐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제 뉴스도 많은데 구매 평만 5,900개나 있는
아주 인증된 제품이고요. 바로 효과가 느껴지는 건기식이다. 이런 것도 있고 산삼이라 그런지 전에 먹던 제품보다 훨씬 효과가 좋더라. 그리고 대상포진이 와서 면역력이 떨어진 남편을 위해 주문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면역력 증진, 체력 증진 이런 거에 제가 경험했을 때는 되게 단기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진삼이 불만족 시 100% 환불해 드리는데 현재까지 환불률이 1% 미만이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제 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개를 사면 1개 더, 5개를 사면 2개 더, 7개를 사면 3개 더 이렇게 이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설 연휴다 보니까 수량이 부족하면 이 이벤트가 종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설 연휴 기간에 선불용으로 사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체력이 없으신 분, 뭐 기운이 없으신 분,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 뭐 입맛이 없으신 분, 혹은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보신 분, 이런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린다.